네, 오늘 동아시아 문화권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수나라, 당나라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트 필기 했었습니다. 그죠? 노트 필기 요만큼 했던 거 같고요. 당의 문화도 했었죠. 네, 당삼체 책에 있는 거 한번 봤었죠. 당나라 대표적인 도자기. 그리고 탈라스 전투, 당나라하고 이슬람 지구, 정확히는 아바스랑 싸운 거였죠. 아바스. 우리나라는 그때 뭔가요? 그죠? 위에는 발해, 아래는 신라. 당하고 신라가 힘을 합쳐서 백제하고 고구려가 무너졌었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나라, 당나라 문제를 안 풀고 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수나라 때 운하를 건설했었죠. 물길이죠. 운하는 중국이 가져온 변화.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답이 뭘까요?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은 창장강 보이죠? 창장강 아래를 우리가 강남이라 했죠. 강남. 그런데 여기 황허강 근처 우리가 화북이라 했죠. 화북. 근데 우리 그 위진남북조를 통일했던 수나라는 사실 북조 계통의 나라였죠. 북조를 잇는 나라였죠. 그래서 정확히 화북 지형이 자기들의 이제 관할 지역이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는 강남 지방이 더 잘 산다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강남 지방의 돈, 한마디로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북쪽으로 올리는데 운하가 도움이 됐다 하고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3번이죠. 남북 간의 물자 유통이 원활해졌다. 이해하시죠?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수나라가 쇠퇴한 이유, 수나라가 망한 이유. 농민 반란인 황소의 난, 이건 당나라 거예요. 이건 당나라 거고 책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원정이 실패한 거, 이게 중요한 원인이었죠. 나라가 망한. 그리고 이슬람 왕조 탈라스, 이거 역시 당나라하고 이슬람의 아바스가 싸운 거였죠. 그리고 대규모의 토목공사로 백성들의 불만이 컸죠.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수나라가 쇠퇴한 이유.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당나라의 제도네요. 그죠? 당나라의 제도 중에 가를 보세요. 성인 남자에게 일정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다. 무슨 제였죠? 무슨 제? 균등하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균전제. 우리 지금 당나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땅을 나눴으면 이 땅에 대한 세금을 따박따박 받아갔겠죠. 근데 그 내용이 곡물, 조, 노동력, 이거 쓴다는 용이죠. 직물, 옷감, 이것도 조.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죠? 조용조라 했죠. 자, 그리고 농한기는 농사가 한가한 시기, 그러니까 농사가 한가한 시기니까 좀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군사 훈련을 농민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주된 직업은 농민인데 부업으로,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병사를 하는 거죠. 전쟁이 나면 이거 뭐라 했어요? 부수적으로, 부업으로 병사를 하는 것뿐이죠. 부병제.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조용조라든지 부병제가 가능하려면 무조건 뭐가 먼저다? 그래서 균전제가 되어야지 조용조도 가능하고 부병제도 가능합니다. 균전제가 무너지면 다 같이 와르르 무너진다 했죠? 그죠? 지금 이거 당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넘어 볼게요. 가에 들어가 사건. 당나라 현종 시기, 양귀비로 유명한 시기죠. 안녹산과 사사명의 반란이야. 뭐라 부르죠? 그죠? 안사의 난이죠. 안사의 난으로 당나라가 망했나요? 아니요, 망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엄청 어렵게 진압을 하고 이후에는 이전의 당나라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쇠퇴해 가는 것이죠. 이 사건의 영향 볼까요? 답이 뭘까요? 그죠? 절도사의 권한이 강해졌다. 절도사는 국경지역을 지키는 사람을 말했죠. 관직을 말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이 해이해지니까, 당나라의 중앙이 해이해지니까 지방까지 관리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방에 따로 그 절도사들이 자신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을 하면서
끝에 국경지역, 즉 지방 관리가 안 되죠. 갈수록 절도사들은 힘이 세지고 중앙은 힘이 약해지는 거. 이거 답은 3번입니다. 당의 문화네요. 당의 문화로 적절한 거 뭘까요? 그죠? 3번입니다. 200과 두보. 200이라는 사람, 두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시인. 나머지는 무슨 나라인지 다 아셔야 되는데 체륜, 제지술, 계량 어느 나라죠? 그죠? 한 나라죠? 제자백가는 당연히 춘추 전국시대죠. 그리고 서역에서 불교가 들어온 것도 역시 비단길 타고 한나라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 역시 한나라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를 푸셔야 하고요. 오늘을 가야 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다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단원에 한반도가 들어가지요. 그죠? 한반도, 일본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 발전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이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이 가장 중요했던 나라는 사실 중국의 당나라입니다. 일단 한번 봐보시죠. 우리나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항상 한반도만 얘기하지 않고요. 만주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최초의 나라 역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고구려나 발해 뭐 이런 나라들도 다 만주를 끼고 있었죠. 그럼 일단 봐볼게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최초의 우리나라 국가는 뭐죠? 그죠?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철기를 받아들여 발전했지만 우리 배웠죠? 한나라 누구의 공격으로 망했죠? 그죠? 그렇지. 무제였죠. 무제. 한무제. 기억나시죠?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했었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죠. 뭐 부여,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뭐 마한, 진안, 변한 기억나실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게 이제 정리가 되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죠? 가야는 신라한테 먹혔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을 하는 소위 말하는 삼국시대가 이어지죠. 그리고 삼국시대의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 일본으로 문화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배웠죠? 신라하고 당이 연합한 거. 무슨 연합? 신라의 라 그리고 당의 당이 합쳐져서 나당 연합이었죠? 나당 연합. 백제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로 넘어갑니다. 고구려는 그 당시 연개소문이 666년에 사망하고 2년 만에 고구려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 부분에서는 자세히 하실 거고요. 고구려 유민, 요 고구려에 남아있는 사람이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고구려에 남아있는 유민들이 만주 지역에 어떤 나라를 세웠죠? 그죠? 발해입니다. 발해 중요해요. 발해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해를 세우면서 남쪽에는 신라가, 그죠? 남쪽에는 신라가, 북쪽에는 뭐예요? 북쪽에는 발해가,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같이 있는 시기죠. 이 시기에 대한 시대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시대라 부른다? 남북국 시대라 부릅니다. 남북국 시대. 남북국 시대. 여러분 이 부분은 내년에 3학년에 가서 엄청 공부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아주 극히 겉핥기식으로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필기해 볼까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다. 65페이지 내용. 일단은 만주와 한반도에서 고대 국가가 형성되다가 제목이죠. 우리가 이 책에 보시면 바로 여기죠. 여기가 바로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에서 고대 국가 형성의 발전, 3번에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기를 해볼까요? 만주와 한반도의 고대 국가 형성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는 그렇죠. 고조선 공부하셨죠. 고조선 당연히 하실 거고. 네, 당연히 고조선 처음 등장했을 때는 청동기인데 청동기였다가 철기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은 누구한테 망했죠? 그렇죠. 한나라 무제죠. 한나라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머지 나라들은 3학년 가서 잘 배우시고 흔히 말하는 삼국 하면 그렇죠. 고구려, 백제. 지금 저 초등학교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가야는 당연히 신라에 먹혔다 기억하실 것 같고, 이 삼국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전체적인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받아들인 선지 문물을 삼국이 나름대로 삼국은 나름대로 발전을 시키고 이 삼국도 이걸 전파를 한다 했죠. 어디한테? 그렇죠. 일본에 전파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 했죠.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했죠.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 신라의 라하고 당을 합쳐서 뭐라 불러요? 나당연합. 이 라가 앞으로 오면은 니은이 되죠. 나당연합. 자, 이 나당연합으로 결국 누가 망하죠? 먼저 백제가 망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고구려가 망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 나오네요.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후에는 남쪽에는 누가? 신라가. 북쪽에는 누가? 그렇죠.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거죠. 대조영 배웠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발해를 세우게 됩니다. 발해. 남쪽에도 우리나라가 있고 북쪽에도 있네. 그래서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 시대명 중요합니다. 남, 북, 국 시대라고 합니다. 남북국 시대. 자, 아주 가볍게 아주 얇게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사실 여기에서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다 이 말 들으면 맞아 알아. 당연히 알지.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일본입니다. 일본 고대 국가의 형성과 발전 아주 간단하게 할 테니까 쌤이 보라는 건 꼭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처음에 아스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누구냐? 이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스카 지역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 이름이에요. 일본은 이제 시대를 따질 때 지역 이름, 그때 발전했던 지역, 그러니까 도시 뭐 이런 걸 이제 중심으로 이름을 짓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스카 시대 역시 지역 이름이고, 자, 아스카 시대에서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쇼토쿠 태자.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쇼토쿠 태자. 이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해주세요. 쇼토쿠 태자. 별표. 자, 일단 이 아스카 시대 책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본은 굉장히 여러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다가 막 섰다가 다 정리가 한번 됩니다. 그게 바로 4세기, 우리나라 삼국시기죠. 4세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4세기는 백제가 제일 잘 나가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야마토도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 보면은 야마토 정권 보이죠? 근데 이 지역에서 야마토 정권을 중심으로 통일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통일 국가를 중심으로 일본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앞선 문물을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 문화를 무슨 문화를 한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아스카 문화, 그리고 아스카 시대라 합니다. 근데 이 쇼토쿠 태자는 그 시대에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래요. 이 사람 중요해요. 자,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할 때 이 사람이 썼던 종교는 바로 그렇죠. 불교입니다. 불교. 이 사람 이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에요. 쇼토쿠 태자. 옆에 있네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쇼토쿠 태자는 불교를 장려해서 아스카 문화 발전에 공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대의 실권자예요. 실제로 권력이 있던 사람. 네,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시대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이런 시대명이 나오는데 다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각각의 지역에서 중요하게 권력이 있었던 지역,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헤이안 시대 한번 볼까요? 나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나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의 성,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따서 수도를 이제 계획해서 옮기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불교가 지금 불교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일반 귀족들이 자꾸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귀족들이 힘이 엄청 세지는 시기, 그 시기는 우리가 헤이안 시대랍니다. 헤이안. 여기 보면 이 얘기였죠. 귀족과 외가쪽 친척, 정치 개입이 심해지고 왕권은 약화됐다. 두 개가 같이 성장할 수는 없죠. 왕이 세지면 당연히 귀족들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반대로 왕이 약해지고 귀족은 세진 지금 이 시대가 우리 헤이안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 지역에 있는 귀족들이 장원이라는 단어 나왔었죠. 로마 할 때 대농장, 고려시대 뭐 대농장, 장원 이런 단어들 비슷한 뜻입니다. 한마디로 장원은 넓은 토지, 대농장을 뜻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토지를 지키려고 무력을 가진 무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미 사실 당나라가 점점 지는 해죠. 지는 해가 되는 때예요. 그래서 당나라에 직접 간다거나 당의 영향을 막 받아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일본만의 스타일, 일본 고유의 문화가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자신들이 쓰는 가나 문자로 변형을 해요. 한자를 기본으로 해서 바꿔서 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어렵죠.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이 사람 누구? 쇼토쿠 태자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별표해 주세요. 쇼토쿠 태자는 꼭 기억해 두시라. 자, 넘어가 볼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아스카 시대의 쇼토쿠 태자.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시대는 당연히 한반도의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 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종교에 그렇지 불교를 크게 키웁니다. 불교를 장려한다. 불교를 통해서 통치 체제를 좀 잘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는 나라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다. 이때는 왕의 권위를 좀 높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지 못했다. 귀족들이 성장하면서 귀족들이 이제 설치기 시작하는 헤이안 시대로 들어갑니다. 헤이안.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헤이안이 여러분 일본 하면 생각하는 그 오래된 도시 교토라고 들어보셨죠? 교토. 이 지역이 지금 교토거든요. 그래서 이 교토 지역이 지금도 아주 유명하죠. 옛날 스타일로.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예 이제 왕권이 아예 바닥을 쳐버립니다. 왕권 약화. 귀족들은 갈수록 성장한단 말이죠. 거꾸로 말을 하면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를 고용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죠. 자, 여기 엄청 중요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당나라 66페이지예요. 당나라의 문화가 주변에 영향을 주변 것들을 받기도 받지만 주는 것도 굉장히 많죠. 당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나라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당의 문화를 이제 받았던 영향권 보면 되게 많죠. 당양은 굉장히 넓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게다가 당하고 가까운 곳은 당연히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신, 이제 공식적으로 보내는 신하를 말하죠. 그리고 유학생, 공부하는 사람들, 당의 선진 문화를 수용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 별표해 주세요. 한자, 율령, 유교, 불교 몇 개예요? 4개죠. 우리가 이걸 뭐라 하느냐?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한자를, 율령을, 유교를, 불교를 해서 이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자는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한자로 쓰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약간씩 변형을 하고 현지에 맞춰서 쓰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한반도의 이두. 이두는 이제 설총이 정리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로 적는 표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한자 뜻 한자의 소리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의 뜻으로 뭐 이렇게 썼다 이거죠. 일본의 가나 문자, 일본의 가나 문자는 한자를 단순화시켜서 쓴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의 쯔논 문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령, 율령은 법령, 뭐 법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지켜야 할 것이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 즉 힘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체제 확립에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당나라의 삼성육부제 기억하시죠? 삼성육부제를 참고해서 다스렸대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유교. 유교는 우리 배웠죠? 한나라 무제 이후에 중국의 통치 이념으로 꽤 오랫동안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도 당연히, 그리고 일본도 당연히 유교적인 정치 이념, 사회 규범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문묘입니다. 문묘. 문묘는 이제 공자의 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자를 모셨고 지식인들도 경전을 공부합니다. 유교적인 경전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별표 두시고 불교 있네요. 불교는 불교는 뭐 당연히 중요하죠.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 일본 그리고 왕실이 보호를 해줬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말이 있죠.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동아시아 각 나라는 한자, 율령, 유교, 불교 등 공통 문화 요소를 공유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자기들 맘대로 발전을 시켰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동아시아 문화권 일단 크게 4개 뭐다? 한자, 율령, 유교, 불교 꼭 보셔야 돼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반도, 일본, 베트남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거죠. 사신, 유학생 이런 것들로 서로 교류를 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뭐라 부른다? 동아시아 문화권이라 부른다. 공통적인 거를 공유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공통적인 게 뭐냐? 너무 중요하다 했어요. 4가지 뭐다? 일단 한자, 불교, 유교, 그렇죠, 율령. 자,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정치 이념으로 쓰였던 거는 그렇죠, 유교죠. 종교적으로 쓰인 거 불교. 물론 사회적 안정에 도움이 됐고 한자도 당연히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고 이제 각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더 썼다는 거죠. 율령, 당나라에서 율령 체계가 정리가 되고 이게 동아시아 각 국가에 퍼졌다 했죠. 중앙으로 힘을 집중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됐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한자. 한자는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두. 그리고 일본에서는 가나 문자라고 합니다. 단순화 시킨 거죠. 그리고 베트남은 무슨 문자? 쯔논 문자. 대부분 이제 문자 쓸 때 한자의 뜻과 음을 소리를 빌려서 사용을 했다라는 이제 공통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한자가 기반이다. 율령, 법령, 법률, 명령,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나라를 운영해라. 율령의 경우에는 당나라 때 완성이 되죠. 당나라 시대의 완성.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힘이
중앙으로 집중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중앙 집권 체제에 기여합니다. 이런 명령대로 해, 이런 법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에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죠. 율령을 따라서. 유교 중요합니다. 유교. 기본적으로 사회를 움직이는 통치하는 이념이죠. 유교적으로 해라. 그리고 이제 사회 규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거나 뭐 규칙을 지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교에서 다 배운 거죠. 사실은. 통치 이념, 사회 규범. 그리고 유교에서는 공자를 모시죠. 그걸 무슨 묘라고요? 그죠? 문묘. 문묘. 그냥 모셨다는 건 사실 제사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 불교 너무 많이 했죠. 왕실이 매우 사랑한 종교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문이나 예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당연히 이 네 가지는 현재까지도 크게 기여한 바가 그 의의가 뭐랄까 그 기여도가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베트남 경우에는 쯔노 문자를 쓰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었고 일단은 여러분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보시면 한자, 율령, 유교, 불교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짠. 봅시다. 한이 멸망한 후부터 수가 통일할 때까지 시기 뭐라 했죠? 그죠? 가운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몇 페이지죠? 짠, 여기입니다. 59쪽. 이 시대죠? 한나라가 망하고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 무슨 시대? 그죠? 위진 남북조 시대. 그죠? 그러면은 뒤로 가볼게요. 다시. 자, 한번 칠해볼게요. 어디 갔어? 위진 남북조 시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남조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상이라 했죠. 이건 뭐지? 그죠? 이거는 청담사상. 어디 갔어요? 청담사상. 색깔 바꿔볼까요? 청담사상. 그죠? 수나라 때 처음 시행되었고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래요. 무슨 제? 처음 시행됐던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치죠. 뭐지? 그렇지. 과거제죠. 과거제. 여기 있습니다. 자, 당나라 현종 양귀비 시기 당나라 현종 때 절도사였던 안녹산과 사사명 무슨 난? 그죠? 안사의 난 기억나시죠? 안사의 난 색깔 바꿔볼까요? 어디 갔어? 안사의 난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 있네. 안사의 난 그죠? 자, 당나라 시대에 세 가지 색채의 유역을 사용해서 제작한 도자기 그렇지 당삼채였죠. 당삼채 어디 갔어? 당삼채 여기 있다. 당삼채 여기 있죠? 당삼채. 그 다음 야마토 정권에서 불교를 장려하고 아스카 문화 즉 불교 문화 한반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 시대의 문화를 발전시킨 인물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죠? 이 사람 이름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구라고? 그렇죠. 이 사람 이름은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쇼토쿠테자라 그랬죠? 쇼토쿠테자입니다. 하실만한가요?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쉬워요. 여기 쉬운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넘어가 볼게요. 같은 문제네. 한번 써볼래요? 한이 멸망한 후부터 수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시기를 뭐라 불렀지? 그죠? 무슨 시대? 씁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자, 남조에서 유행했고 개인의 자유로운 삶 뭐지? 청담사상. 수나라 때 처음 시행했고 시험으로 권리를 뽑는 거 뭐? 그렇지, 과거제. 수나라 문제가 있었죠, 수문제. 당나라 현종 때 안녹산과 사사명의 난, 뭐라고? 안사의 난. 당나라 시대에 세 가지, 당, 삼, 세 가지니까 3이죠. 채색, 색깔, 당삼채. 야마토 지역의 정권, 야마토 정권에서 불교를 장려하고 아스카 문화, 한반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때 한반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아주 적극적이었던 태자, 누구라고? 이 사람 중요해요. 쇼토쿠 태자. 할만하시죠? 자, 문제 한번 계속 한번 봐볼까요? 북위는 성씨를 한족의 성씨로 바꾸도록 했다. 원래 북위는 무슨 족이라 했죠?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그죠? 답은 선비족이죠. 북위는 원래 선비족이라고 해.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무슨 제도를 했었죠? 그죠? 중요합니다. 국품중정제. 국품중정제는 중정관이 지방에 추천을 받아서 관리를 이제 뽑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관리들이 계속 자기 집안을 계속 추천을 한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계속 중앙 관리를 해먹게 되면서 문벌 귀족이 만들어지는 그 배경이 되죠. 문벌 귀족이 만들어지는 위진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답은 국품중정제입니다. 볼까요? 고구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만주 지역에 머를 세우면서 남쪽에는 그렇지 신라가, 북쪽에는 그쵸 바로 답이죠. 뭐야? 발해죠. 발해를 세우면서 남북국 시대가 열렸다. 넘어갈게요. 자,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잘못된 거.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보시면 한자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사상과 문화를 교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실제로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이 만나면 말이 안 통하죠. 당연히. 근데 말은 안 통하는데 글은 통합니다. 글. 그래서 글로 쓰는 거죠. 글로 쓸 때 뭘로 쓰면 통해요? 한자를 쓰면 통합니다. 한자를 쓰면 필담으로 언어 소통이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한자는 한반도의 이두, 일본의 가나, 베트남의 쯔논 문자 형성에 영향을 주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 기억이나 니은은 맞네요. 율령은 당대에 완성되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앙으로 힘을 모으는데 기여했어요. 맞죠? 유교가 있대요. 유교는 동아시아 각국의 문묘, 공자의 묘죠. 지식인들이 경전을 공부했어요. 맞죠? 인도에서 발견한 불교, 여기까지 맞죠? 한반도, 일본에 전래되어 상좌부 불교가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어요. 우리 이미 배웠죠? 인도사 할 때 배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상좌부 불교는 동남아시아 방향이죠. 우리한테 온 건 뭐다? 동북아시아인 우리한테는 뭐가 왔죠? 그죠? 대승불교가 왔었죠. 이건 사실 동아시아 문화권 문제가 아니라 인도사 문제였어요. 답은 미음입니다. 자, 맞춰보세요. 한반도에 최초로 등장한 최초의 국가는 너무 쉽다. 그죠? 고조선이죠. 고조선. 철기를 받아들여 발전했다. 이것도 맞죠? 근데 누구한테 망했다? 그렇죠. 한나라한테 망했죠. 답은 4번 한무제.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한자, 율령, 유교, 불교. 맞죠? 이건 맞고. 한반도, 일본, 베트남 국가를 포함한다. 이것도 맞죠? 동아시아 각국 문화 발전의 기업. 맞죠? 당나라의 문화 발전, 국제 교류에 따라 형성. 맞죠? 동아시아 각국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순제 바꿨습니까? 바꿨죠. 그러니까 5번이 답입니다. 그대로가 아니죠. 각각의 사정에 맞춰서 실정에 맞춰서 변형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 중요하겠죠. 이 사람 누구라 했어요? 그죠? 쇼토쿠 태자라고 해. 쇼토쿠 태자는 일본 고대 국가 발전에 기여를 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종교를 엄청 키워주면서 왕의 권위도 같이 높이려고 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불교죠. 불교. 쇼토쿠 태자. 할만하시죠, 여러분? 이 정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한번 볼까요?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거든요. 보신 김에 67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일단 한자 내용 있죠? 한자 중요합니다. 한자를 알면 진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진짜로 정말로. 그리고 어디 한번 볼까요? 유교 당연하죠. 우리는 다 유교 보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공자사당 문묘라고 했대요. 공자한테 제사 지내는 곳.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불교 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특히 대승불교죠. 쿠시안 왕조 기억하실 거예요. 불상 제작을 계속하죠. 당연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율령은 통치 기반에 아주 역할을 크게 한 부분인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당나라보다 삼성육부제죠. 근데 똑같이 갖다 쓴 게 아니고 각국이 상황에 맞게 변형을 해서 독자적으로 썼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발해도 있고요. 일본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려도 등장을 하겠죠. 한국사에서는. 발해 봐보세요. 당연히 삼성육부의 영향을 받았는데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고 좌사정, 우사정 나눠서 하고 밑에 있는 것도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한마디로 발해는 영향을 받긴 받지만 그대로 한 게 아닙니다. 변형을 했고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독자적으로. 여기 일본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삼성육부제를 영향을 받았지만 여기는 삼성육부제가 아니죠. 보세요. 영향을 받았지만 이름이 다르죠. 태정관, 신기관, 그리고 태정관이 중심이 돼서 좌병관, 우병관. 이것도 4개로 또 나눠지죠. 그러니까 각자 각 나라에 맞춰서 삼성육부제의 영향을 무조건 받았어요. 무조건 영향을 받는데 운영은 독자적으로 합니다. 영향을 받았지만 운영은 독자적으로. 따라오셨을까요,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일본의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이거를 따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태정관, 신기관, 관이 몇 개죠? 관이 지금 2개죠. 그래서 이거를 이관, 밑에 보시면 성이죠. 성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죠. 그래서 뭐라 하느냐? 이관 팔성제라 합니다. 이관 팔성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동아시아에서 공통된 문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을 말해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의 특징이랄까, 지역적인 그 지리적인 배경이랄까, 지정학적인 여건이랄까 이런 걸 물어보는데 책에 있습니다. 답이 한번 봐보세요. 66페이지 봐보세요. 너무 들어오니까 한번 지워볼게요. 66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 있죠. 기본적으로 가깝다 이거죠. 이미 설명했어요. 가까워요. 자, 당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반도, 일본, 베트남 등은 사신과 유학생을 파견해서 당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자, 율령, 유교, 불교 등 이런 문화 요소를 공유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여기가 전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답이에요. 아까 바로 여기 1번 답이죠. 1번의 답이 바로 저기 위로 가면 여기입니다. 정리해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1학기에 보는 1학기 1차 지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